여러분, 기분 좋은 시작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지나고 나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네요. 네, 수도 시설이 누수되거나 또 동파될까 봐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게 수돗물 사용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틀어놓는 건 막을 수 없는 만큼 평소에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곳곳에 오늘 빙판길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눈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카페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된 건데요. 이와 맞물려 충북은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모처럼 만에 카페 내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카페 내에서 음료 섭취가 가능해진 건 40여일 만입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매장 내 절반의 좌석에서만 취식을 허용했고 2사람 이상 왔을 때에는 영수증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로만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나올 수 있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진자 수는 지난주 후반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14일 9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나흘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청주와 충주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11월 말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검사자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반영됐고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경계했습니다.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옥천군의 A 요양병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진행된 4차례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기록하며 16일 만에 코호트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 달리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던 건 발빠른 전수검사와 접촉자들을 타 병원으로 이동 조치시키는 등의 선제적 대응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진 않을까 우려가 컸지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하며 지역 농산물의 주요 판매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이전에는 서울과 청주에 있는 매장이 주요 판로였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천군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쌀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6%나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좀 약간씩 늦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루씩. 근데 지금은 오늘 쪄가지고 오늘 보내면 내일 갓 도정한 쌀을 갖다가 소비자가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생거 진천쌀 등 12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진천몰을 비롯해 도내 6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이 지난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진천몰은 51%, 괴산 장터는 79%, 제천몰은 20%나 매출이 뛰었습니다. 또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풍명월 장터의 매출액도 77억 원으로 무려 154%나 급상승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농특산물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 활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구매자는 눈으로 보지 않고 사기 때문에 또 제품에 대한 질을 많이 높여야 신뢰도가 형성되고 그래야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공식 쇼핑몰이 코로나 시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이제는 대형 쇼핑몰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오는 20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개방과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새로 열리는 바이든 시대는 충북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신정부의 경제 키워드는 개방과 그린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간 무역과 탄소 중립 경제를 지향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충북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충북은 바이든 정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산업을 6대 신성장 산업에 포함해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은 바이든 집권으로 충북 경제가 0.12%에서 최대 0.5%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홍콩 등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많은데 미국으로 중국이 수출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우회 수출이 충북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북형 그린 뉴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충청북도는 글로벌 2차 전지 집적 단지로 육성 중인 오창 단지를 정부가 이달 중 전국 최초의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에 더해 신산업 주도권 잡기에도 나섭니다. 이른바 순환경제 산업입니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사업과 이산화탄소 포집, 청정에너지 생산 분야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북이 순환경제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혁신센터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과 탄소 중립을 내세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코로나 위기를 뚫는 충북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다수를 운영하는 청주의 대형 복지재단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한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 대표가 수익금을 자신의 수당으로 챙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청주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복지재단 내 시설 노동조합원들이 재단 측의 후원금 강요 등 부당 운영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계자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법인 태양광 임대 수익 사업료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수당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살펴보니 수익 사업 회계에서 1년간 1,144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회계로 전입시켜 600만 원을 대표이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회의비로 265만 원을 쓴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는 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쓰도록 돼 있어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서는 돈이 없어서 수당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돈을 삭감을 있는데 그런 수익사업에서 나는 돈을 써야지 대표이사 수당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법인의 회계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과목이라든지 집행할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할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예산서를 검토해서 행정 지도에 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인 대표이사는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대형 복지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한 청주시의 정확한 진상 파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충청권 전체와 경기도 남부까지 관할하는 중부지사가 청주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나왔습니다. 근로자들과 공사시설물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 활동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가 청주시 상당구에 새 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5개 지사 중 최대 규모로 충청권 전체와 경기 남부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500명 안팎의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별 사망자 전체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의 건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그 소규모 현장에 건설 안전 컨설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율을 최소 10% 이상 줄이겠다라는 게 공공기관 권역본부가 청주에 둥지를 튼 건 드문 사례로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진천군의 부분 단수 사태가 나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진천군은 운반차를 동원해 외지에서 3,000톤의 물을 들여오고 12개 누수관로를 찾아 긴급 보수한 끝에 주요 배수지 4곳의 수위를 정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 이례적으로 수돗물 부족 사태가 빚어진 건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와 동파를 막기 위한 물 틀어놓기, 관로 누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천시의 삼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의 첫 번째 수혜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일 셋째 아이를 낳은 시민 박모 씨에게 4천만 원의 주택자금 지원 인증서와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삼쾌한 주택자금 지원은 시민이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5천여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제천시의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